3만원 더 시장입니다. 어제 회장은 트럼프의 수입차 25% 관세 전격 발표 4월 3일부터 부과라는 뉴스와 함께 금주의 상승폭을 되돌려 놓는 상당히 좋지 않은 장. 트럼프 알겠어 이제. 네가 관세한다는 것도 알겠고 뭐 4월 2일부터 뭐 크게 관세 부과한다는 것도 알겠어. 다 알겠다. 그만하자 이제. 네 잘났으니까 그만해 이제. 다 알겠어. 이미 나온 악재이고 시장에 반영도 됐는데 왜 계속적으로 관세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인가? 그냥 전체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부들 사시나무처럼 떠는 장, 공포의 장입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말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식을 하지 마라. 내가 다 박살낼 거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있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식은 원래 이런 겁니다. 23년과 24년 원웨이 상승장이 이상했을 뿐 주식은 원래 이렇다. 아니 모든 투자 상품은 원래 이렇다. 다만 시장을 완벽하게 떠나서는 안 된다. 비중 조절은 하되 시장을 떠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을 겁니다. 버텨내야죠. 공포지수는 29, 피어의 구간, 푸덴코르션. 다시금 푸덴코르션이 약간의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푸덴코르션이 다시 한번 올라서 0.8 후반까지 중후반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매수하는 수밖에. 금일의 일정은 24년 4분기 GDP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GDP 성장률이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아주 조그만 악재에도 증시가 호들갑스럽게 사시나무 떨듯이 내리는 장에서 GDP 경제 성장률이 또 좀 낮게 나온다고 하면 또 호들갑스럽게 도망치겠지. 다 도망가라.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그래도 최근 3월 11일 최저점, 선물 기준 최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은 현재까지는 이 시각까지는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은 200일선 파란색을 터치를 하고 내렸다는 거. 그리고 21선은 여전히 주황색 21선은 여전히 내리는 추세. 오늘이나 내일 하방 추세의 하단을 캔들이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쭉 열리는 다시금 익스트림 피어의 공포의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고 쳐맞는 것과 모르고 쳐맞는 것은 상당히 다르니까. 그러나 하단선 라인, 하단 라인을 지켜준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200일선을 트라이하러 갈 수도 있겠죠. 반드시 오늘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아리까리한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이탈하면은 매수를 하는 게 또 아니고요. 오히려 아리까리한 애매모호한 이런 평단에 있는 물량들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현재 이번 주는 그래도 주봉 양봉을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어제 많이 내렸음에도 주봉은 큰 윗꼬리를 단 양봉이다. 주봉은 양봉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이번 주 주봉이 양봉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지지선을 깬다는 얘기고 깨면은 제가 그어드린 이 라인 22년에 하락의 1파와 같은 고점 대비 하락률에 도달했을 때 이 라인에서 매수를 받아야 됩니다. 깨지면 아마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깨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년 미중 무역 정쟁의 차트죠. 200일선을 깨고서 다시금 기술적 반등이 왔음에도 200일선을 명확하게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낙폭을 더 키웁니다. 더 키우고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이 나오고 저점 신호죠.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에 시도하지만 200일선을 깨지 못하면 낙폭을 더 키웁니다. 기존 낙폭보다 더 내려오는 거죠. 최소한 이러한 긴 아주 센 조정장까지 예상하고 저는 시나리오를 다 그리고 계획을 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시드를 요즘 투입하지 않는 거예요. 멤버십 회원님들 아시겠죠? 최악의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순간에 대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어쨌든 간에 25년은 22년과 같은 대하락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삼은 게 18년 미중 무역 전쟁의 3파 하락의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도 적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이 시나리오의 기준대로 저는 계획을 짜놨다. 25년은 22년과 같은 대하락장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많이 먹을 것은 없는 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조심하면서 시드를 아껴가면서 해야 된다. TQ도 똑같이 하단의 지지선은 아직 깨지 않았죠. 나스닥 지수를 보고서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명확하게 좀 좋지 않은 상황, 좀 더 내려와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닿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일단은 추매는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속스 반도체도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열려 있다. 여기까지 내렸다가 반등해주면은 참 좋은 시나리오인데 안 내리고 오르면 더 좋고요. 근데 여기까지 내렸다가 오른다고 하면 어쨌든 저점을 최초로 높인 사례가 되니까 일단은 속스X도 좀 현재는 추매를 받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3일 연속 급등을 해줬는데 어제 크게 내렸습니다. 근데 크게 내렸다고 해도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빨간색 선이 5일선입니다. 반등파가 5일선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5일선은 265
265달러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265달러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중기 하방 추세의 파란색 라인까지 쭉 밀릴 수가 있다. 하지만 5일선을 딛고서 반등을 해주면은 이 전고점을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넘기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으면은 어떻게 되죠? 부분 익절 가야죠. 크게 부분 익절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쉽지 않은 종목. 최근에 테슬라가 주식 카페에서 인증글이 좀 난무하더라고요. 약간 불안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약간의 또 일부 익절을 했었고요. 현재의 장은 어느 정도 줄먹은 해야 된다. 줄 때 먹자. 줄먹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계속적으로 신경 쓰면서 해야 된다. 우리가 미장을 하는 이유는 줄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하는 것도 있는데 편안하게 발 뻗고 자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트럼프가 모든 것을 망쳐놨다. 증시가 오를라 하면은 트럼프가 나와서 증시를 다 박살내버린다. 우리는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약간의 대응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된다. 숏의 보조지표. 숏이 SOXS가 스토캐스틱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 할랑말랑하는 상태. 터치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SOX 또는 반도체를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SQQQ도 약간의 좀 위험한 상황. 다시 한번 21선을 터치하러 가는 상황이죠. 통상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보통은 계속된 상승 추세라면은 21선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오르는데 일단은 21선을 이탈했다고 하면은 21선까지 오르고 저항을 21선에서 받고 다시 내리는 이런 게 좀 가장 좋거든요. SQQQ의 차트는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선 저항받고 한 번 더 내려줘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게 오늘 밤 결정나겠죠. 그래서 오늘 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속슬 1위, 그리고 TSLL 2위, TQ 3위, 마스 2배 4위, TMF 이런 건 하지 말고요. SQQQ가 힘이 부족하다. 힘들다. 코인의 공부지수 40. 코인베이스가 파란색 선을 좀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좀 내렸다. 코인베이스도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파란색 선을 좀 터치하면은 약간의 부분 익절이 필요하다. 이 물량들에 관한 부분 익절이 약간 필요하다.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좀 길어질 것 같다. MSTR 중기적인 하단 라인 검정색 그어드렸죠. 검정색을 터치하자마자 다시 내리는 모습. 이 지지선이 이탈되었을 경우에는 이 지지선이 저항이 된다. 명확하게 현재 MSTR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더라도 차트를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우리가 주식을 이때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이 시기에 차트 공부를 해서 나중에 최선의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 반드시 중요한 지지선은 이탈되면 안 되고 이탈됐을 시에는 대응이 나가야 되고 이탈되고 다시 오르더라도 이 지지선은 강한 저항선이 된다. 비트코인의 일봉.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저항선이 이제 돌파가 되면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테지만 저항선은 계속적으로 저항이 될 확률이 크다. 그러나 21선이 미세하게 약간 평평해지고 있다.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죠. 이더리움 지금 좀 여전히 좋지 않고요. 현재 이더리움 2배 ETF가 주식 병합 공지가 떴습니다. 20주가 1주로 바뀐다. 날짜는 4월 9일부터. 그럼 주식수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합주 1주 미만으로 남은 주식은 현금으로 바꿔서 계좌에 넣어드려요. 한마디로 20배수가 아닌 낱개의 주식들은 자동 매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주식을 20배수로 맞춰놔야 된다. 20, 40, 60, 200, 400, 600, 2000, 4000 이런 식으로 20배수에 맞게 주식을 맞춰놔야 4월 9일 이전에 맞춰놔야 자동적으로 매도가 돼서 계좌로 들어온 일을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다. 병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최근 미장이 좀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우리 UDT 멤버십에서는 단타와 국장의 단타도 하고 있고요. 미장의 단타도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수익이다. 단타는 놀랍게도 수익이다. 물론 당연히 미장이 25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장교 멤버십의 장투와 스윙은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깎인 건 맞아요. 모든 장투 하시는 분들이 수익금이 많이 깎였고요. 하지만 더 시전은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장투도 물론 하지만 단타를 계속적으로 병행하면서 약간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인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짜잘짜잘하게 쌓는다. 그리고 국장의 단타는 절대 지지 않는다. 오늘도 국장의 단타로 한 16%의 수익 한 2번 정도 먹었고요. 계속적으로 국장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Everyday I fail, but everyday I try again. 시장이 너무 좋지 않지만 시장을 떠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신이 다시 돌아오려고 마음먹는 시기는 반드시 환희의 장에서 돌아올 거니까. 환희의 장에서 돌아오면 당신 또 물립니다. 최선의 대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겨내야 된다. 비중은 줄이되 이겨내야 된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